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유튜브 방송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이기는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로 하면 Minister of Justice, 그러니까 정의의 장관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진 자리지요. 그래서 그 사람 잘 뽑아야 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 한 사람 뽑는데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뒤집어지도록 시끄러워야 하고 혼란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둘이 촌보의 양보도 없이 서로 맞서서 싸워온 모습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해야만 우리나라에 지금 병들어 있는 검찰 제도를 완전히 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는, 그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 사람, 그 가족과 그 자신이 비리 의혹이 너무나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스로가 개혁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유능하고 정말로 순리가 바로 선 사회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건 보나마나도 방법이 두 가지 있었을 겁니다. 하나, 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그 사람이어야만 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을 전체적으로 설득을 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런 이유가 얼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의심의 경우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면 그 의심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의심이 전부 사라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끌고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쪽에서 이러한 지성은, 이러한 이성은, 이러한 순리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아마 이제 그가 장관으로 이미 임명이 돼 버렸습니다만, 그가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검찰은 과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꼭 그렇게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개혁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은 얼마만큼 어떻게 달라져서 이 많은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도 그 결과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의혹이 전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그 첫 단추를 풀기 시작한 것이고, 그 논의가 앞으로 넘어야 할, 그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산은 앞으로도 아직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 논의가 전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은 그를 다시 장관에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내내 떠오르는 몇 가지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들 사회에도 너무 널리 알려져서 그야말로 우리의 상식으로 굳어있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이하 부정관이요 과전 불납리라.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각끈도 다시 고쳐 매질 말고, 오이밭에 들어갔을 때는 신발끈도 고쳐 매지를 마라. 그 상황이 오해받을 상황이 된 위치에 놓인 사람은 행여라도 오해받을 짓을 각끈 고쳐매고 신발끈 고쳐매는 정도도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이 나라를 5,000년 동안 끌어왔던 우리의 선배들이 한 나라의 살림을 맡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가장 기초적인 교양이고 소양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논어에 나오고 있는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공자가 한 얘기지요. 제자의 물음에서 답한 얘기인데,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식량이고,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군신 간에, 군과 백성 간에 신뢰다. 오늘의 말로 바꿔보자면 경제와 안보, 그리고 통치에 대한 신뢰, 국민과 통치기구 간의 신뢰, 이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버려도 꼭 버려야만 된다면 버려도 되는 게 있다면 뭐겠냐? 군대를 버려야지. 그 다음에 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양식을 버려야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통치 집단과 피통치 집단 간의 신뢰를 버리면 그 나라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신분립이라고 하지요. 과연 이와 같이 신뢰를 가지려면,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 사회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 신뢰 위에 설립하기 위해,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나가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순리로 돌아가는 사회, 사리에 맞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사회, 서로 간에 말되는 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 해본 것과 같이 그러한 신뢰를 쌓는 사회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나요? 이 사회에 이제는 순리라는 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버티고 싸우고 우겨대고 교묘하게 갖다 끌어대고 맞고 공격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상식을 이야기하고 순리를 얘기하고 신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 사회엔 정말로 무엇이 남은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명 강행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역시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목불가조라고 했는데, 또한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흰 바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회사후소라고 하지요. 이제 이런 선현들의 가르침을 모두 내팽개치고 이 나라에 남은 순리가 무엇일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걷어차고 이제 순리에 기반한 신뢰마저 무너진 나라에 그나마 수신제가에조차 실패한 그런 인재를 가지고서 그 인재 위에 어떤 조각을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율곡 이이 선생께서 선조 임금에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사 역사에 가장 무능한 임금 중에 하나로 새겨진 선조 임금에게 간곡하게 바쳤던 만원 봉사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에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율곡 선생은 만원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이러면 무척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것 좀 신경 쓰세요 하시고 7가지의 조언을 임금께 바칩니다. 첫째로 군신 간에 서로 믿는 실공이 없는 것.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무신분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통치 세력과 피통치 세력 간에 신뢰가 성립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하가 직무를 수행함에 책임지는 실공이 없는 것, 신하들이 자기가 맡은 중책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공적에 전임하지 않는 것, 실질적인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전임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님 앞에서 경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공이 없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신하들이 임금에게 진실로 나라를 위하여 참된 지식이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조언하지 않는 것, 충원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진 인재를 구하여 쓰는 실공이 없는 것. 임금이 널리 어진 인재를 발굴하고 구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직급만을 가져다 쓰려고 하면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위기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앙을 만나도 하늘의 뜻에 대응하는 실공이 없는 것.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는 해마다 천재지변을 겪고도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항상 겪지요. 여섯 번째로 여러 정책들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실공이 없는 것. 정책은 이것저것 많이 내놓는데 실제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짓거리들만 하면 그 나라는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심이 선을 향하는 실공이 없을 것. 백성들의 마음이 선을 향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순리와 착함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고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민심을 리드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위태롭다. 그 통치는 위태롭다는 얘기를 율곡 선생께서 손쉽게 아뢰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한 번쯤 깊은 통찰이 있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